인사의 사망으로 드러난 학교 체육의 성적 지상주의. 성적에 따라 지도자들의 재계약이나 임금까지 좌우되고 있어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군산 동국사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제막됐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참회하는 일본 불교계 양심 인사들이 성금을 보태 의미가 깊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도내에서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학적 가치는 물론 추사의 유배지 행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소식입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운동부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관련 뉴스입니다. 어제 그 원인의 하나로 학교 체육의 성적 지상주의 폐단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폐가 너무 고질적이어서 언제든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며칠 전 중학교 태권도 부원이 훈련 중 열사병으로 숨진 사고, 대회를 8일 남겨둔 상황으로 성적에 따른 부담감이 폭염 속 훈련이라는 무리수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체육계의 해석입니다. 이 대회가 원래는 6월 23일 날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로부터 그 메르스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체육계 인사들에게 대회 성적이란 어떤 의미일까? 초등학교에서 14년째 육상부를 가르치는 박정아 씨는 항상 성적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재계약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달을 찰따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로 인식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임금 지급 체계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성적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 등의 성과에 따라 3단계로 책정되는데 C등급을 받으면 A등급보다 연 60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임금 체계에서 어떤 경쟁이 없을 때는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도 좀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가 나오는 지도자에게는 좀 더 성과를 좀 더 올려주고 가르치는 학생들의 경기 성적이 지도자들의 일자리와 나아가 임금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 지도자들은 무리한 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석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경기를 향상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 잣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공부와 인성교육은 뒷전인 채 실적에 목을 맨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체육 현장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가뜩이나 긴장 관계인 일본에 대한 감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이 군산에 건립됐는데 일본의 양심가들까지도 뜻을 보탰다고 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 하나. 한복 차림의 맨발인 17세 단발머리 소녀를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녀상이 자리한 동국사는 1930년대 일제가 지은 사찰로 위안부 소녀들의 아픔과 맞닿아 있는 장소. 일본 불교종단 조동종 측이 일제 만행에 대한 참회와 사죄의 뜻으로 세운 참사비 앞에 자리 잡고 일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보다 더 새롭게 발전하고 일본이 과거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동상 건립에는 군산 시민 600여 명이 성금을 보내왔으며 특히 일본 아오모리현 운상사 측도 성금을 보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운상사 측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반성하는 모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국산의 참사비 건립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89살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해 잔혹했던 전쟁 범죄를 증언했고 순간 주변은 숙연해졌습니다. 소리 친다고 입을 이렇게 딱 털어막았어요. 손 비끄러매고 발 굴른다고 발도 비끄러매고
양식 있는 일본 시민이 동참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시대 수탈의 현장이었던 군산에서 우욕의 역사를 잊지 말 것을 조용히 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70년 전 요즘 전라북도는 얼마나 더웠을까요? 또 도민들의 체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광복 70년은 우리 지역에도 상상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통계로 짚어본 광복 70년의 변화상, 이경희 기자입니다. 해방 10년 만인 1955년, 전북도민은 21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79만 명 수준으로 해방 직후보다 7% 감소했습니다.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하는 노령화 지수는 7.6에서 125.4로 17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체격과 건강 상태도 달라졌는데 남녀 모두 키가 훌쩍 커졌습니다. 17살을 기준으로 1975년도에 남자는 167.1cm, 여자는 156.3cm였던 것이 지금은 남자 173.4, 여자는 161.1로 6.3, 4.8cm 커졌습니다. 1948년도까진 위나 십이지장병이 사망 원인 1위였지만 최근은 암으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고 안타깝게도 자살도 순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산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1985년도 11조 1천억 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38조 9천억 원대로 30년 만에 3.5배 성장했습니다. 지역 내 산업 비중은 1985년도와 비교해 광제조업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농업 비중이 크게 줄고 서비스업이나 기타 산업이 절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58년 1238대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80만 대를 넘어 652배 증가했습니다. 한여름 찜통더위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다는 느낌, 통계를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1947년 전주시의 연평균 기온은 11.4도였지만 지난해 13.9도로 2.5도가 상승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70년, 우리 일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던 70년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필을 꼽자면 단연 추사 김정일 겁니다. 추사가 유배길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가 도내에서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없이 자유로우면서도 격조 있는 필체.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추정되는 주련 11점이 고창의 한 가문의 제실 기둥에서 발견됐습니다. 추사체의 완성을 이루기 전인 1840년경 유배 직전에 쓴 글씨로 추정됩니다. 활용 점정인 낙관이 11점 모두 제 위치에 찍혀 있습니다. 추사의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격이 과감한 점도 있는가 하면은 치밀한 점도 있고. 소동파의 문장은 세상에 희귀한데 귀향길은 강물이 하늘과 맞닿은 먼 곳이네. 추사 김정희가 혼란스런 정쟁의 시기에 제주도 유배를 가던 중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자신의 심정을 북송의 시인 소동파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소동파 귀향 가는 것과 함께 그런 정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귀향 가는 자기 심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근처 하오산 마을에는 김정희가 귀향길을 떠나던 당시 전주희 씨 집안에서 유숙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추사 그러니 자기 집을 들릴 때 소를 잡아가지고 육포를 떠 다른 데 갈 때 먹으라고 해서. 고창 향토문화연구회는 추사가 유배를 가던 도중 고창 지역에 머물며 병풍과 주련 글씨를 써준 여러 정황과 구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사의 귀향길 중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전주에서 나주까지의 행적을 밝혀줄 수도 있어 학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2017년에 문을 열 예정인 가람 시조 문학관을 내실 있게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람 선생 관련 자료를 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기증받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병기 선생의 생가터에 조성되는 가람 시조 문학관은 201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대한독립만세 3창을 시작으로 가두 행진을 벌이고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는 지난 6월부터 대형 태극기를 청사 외벽에 개양하고 주요 간선도로에도 태극기를 내걸었습니다. 가맥이라는 가게 맥주는 비빔밥만큼이나 이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먹거리가 됐습니다. 이 가맥 축제가 열려 관심을 끌었는데요. 성과 못지않게 과제도 많이 남겼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가게 맥주, 이른바 가맥을 소재로 한 가맥 축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틀간 등록한 참가자만 7,000명,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준비한 안주가 동인할 정도였습니다. 내노라 할 만한 여름 축제가 없는 전주에서 색다른 즐길거리로 주목받은 셈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축제에 참가한 가맥집이 전주 시내 300여 개 가운데 8곳밖에 안 되다 보니 영세한 가맥업계 전체가 누릴 수 있었던 판매 효과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축제에서 판매하는 안주와 맥주가 일반 가맥집보다 저렴하지 않았고 맥주를 제한 없이 판매해 음주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컨텐츠 자체가 수위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좀 제한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가맥집이 내놓은 안주거리가 대부분 비슷해 차별성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더구나 첫 해인 올해는 운영 미숙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한 국세청 등록조차 정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없이 그냥 민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에서부터 홍보, 뭐 이런 진행 부분들이 좀 미숙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 가맥 축제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처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주를 알리는 새로운 관광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북 지역 고용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률은 59.9%로 지난해와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1만 5천 명으로 2만 5천 명인 2.8%가 늘었습니다. 이는 건설과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이 늘어 고용 상황이 다소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북도는 카이스트와 함께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서면평가,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미국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 13개를 글로벌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5개사를 선정해 내년 3월까지 미국 고객과 유통망 발굴, 지적재산권 자문 등 집중적인 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임시휴일인 오는 14일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요금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차량은 평소처럼 진출입로로 통과하면 됩니다. 전주시는 모레 하루 경기전과 동물원 등 문화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남원 광안루원, 자연휴양림도 무료 개방되거나 입장료를 할인합니다. 완주군이 운영하는 5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올 상반기 매출액이 165억 원에 이르는 등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안군이 오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안 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을 운영합니다. 진안 장날에 맞춰 열리는 고추시장에서는 우수 품질의 고추를 직거래 판매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